1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오늘 흐름을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는 안내도 함께 하고 있어요.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갑자기 큰 돈이 확 밀려 들어오는 흐름이라기보다 내 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에 가까워 보여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들이 보여주는 분위기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지갑 속에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생활비, 카드값, 고정비, 가족에게 들어가는 비용, 내가 모르게 습관처럼 쓰고 있던 작은 지출들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맨 앞에 쌀그릇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그냥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진 않아요. 쌀그릇이라는 건 매일 밥을 짓기 위해 있어야 하는 기본 그릇이잖아요. 화려한 잔치상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집에 쌀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야 하루가 덜 불안한 것처럼 1번 분들의 7월은 돈의 크기보다 돈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로 보여요. 혹시 요즘 이런 마음 있으셨을까요? 분명 크게 산 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비어있는 느낌. 월급이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벌써 어디론가 흘러간 느낌.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막 쓰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돈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느낌 말이에요. 쌀그릇 카드 옆으로 다듬이돌 카드가 이어져요. 이게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다듬이돌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고 펴고 다시 접고 또 두드리는 반복이죠. 1번 분들 금전 흐름도 지난 시간 동안 그런 반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버티는 돈, 견디는 돈, 남들 눈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꽤 오래 계산하고 조절해온 돈이 보여요. 카드값 하나 미루지 않으려고, 자동이체 날짜 놓치지 않으려고 가족 비용이나 생활비를 먼저 챙기고 내 몫은 뒤로 미뤄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딩은 돈이 없다 쪽으로 보이기보다 돈을 지키느라 마음이 많이 달았다 쪽으로 보여요. 이 결이 조왕신 카드로 이어지는데요. 조왕신 카드는 살림, 생계, 부엌, 매일의 밥, 생활의 온기를 말해요. 7월의 1번 분들 금전운은 거창한 투자나 큰 승부보다 생활비의 구조를 다시 잡는 데서 살아나는 흐름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통장이라는 곳간을 크게 늘리기 전에 새는 구멍부터 보는 거예요. 구독비, 배달비, 커피값, 편의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돈,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 약해서 쓰는 돈,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번 분들이 낭비가 심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1번 분들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마음이 약해서 쓰는 돈이 있고 피곤해서 쓰는 돈이 있고 나를 달래려고 쓰는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옆에 보자기 카드가 같이 나왔거든요. 보자기 카드는 감춰둔 것, 싸둔 것, 말하지 못한 것, 겉으로는 정리된 듯하지만 안쪽에 따로 묶어둔 사정을 보여줘요. 1번 분들 중에는 돈 문제를 혼자 안고 가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누구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혹은 괜히 초라해 보일까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느껴져요.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부담, 혹은 가까운 사람 앞에서 티내지 않는 돈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꼭 큰 빚이나 심각한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마음속에서 자꾸 접어두는 지출, 나중으로 미뤄둔 정산, 확인하기 싫어서 열어보지 않은 내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카드들이 한 줄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쌀그릇 카드는 기본을 지켜야 한다 고 말하고, 다듬이돌 카드는 이미 오래 버텨왔다 고 보여주고, 조왕신 카드는 생활의 리듬을 다시 살펴보라 고 하고, 보자기 카드는 숨겨둔 돈 문제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라 고 이어져요. 그래서 7월 초반 1번 분들의 금전운은 큰 돈을 향해 달리는 달이라기보다 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꺼내놓는 달로 보입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카드 내역을 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었는지 보는 것, 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부터 숨이 돌아와요. 여러분, 돈을 볼 때 제일 힘든 게 액수 자체가 아닐 때가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잔고가 얼마인지 알고 나면 오히려 계획이 서는데 확인하지 않고 미루면 마음속에서 그 숫자가 더 크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1번 분들의 7월은 바로 그 부풀어 오른 걱정을 실제 크기로 줄이는 달이에요. 쌀독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바닥이 드러난 곳도 있겠지만 또 생각보다 남아있는 것도 보여요. 다듬이돌처럼 오래 두드려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1번 분들은 한번 구조를 잡으면 꽤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7월 초중반에는 작게 새는 돈을 꼭 봐야 해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빠지는 흐름이 더 강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체감상 더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수입이 전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결이 흐트러진 것일 수 있어요. 장을 볼 때도 원래 사려던 것보다 조금씩 더 담게 되고 피곤한 날엔 배달을 시키게 되고 마음이 허전한 날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게 되는 식으로요. 이런 흐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지치면 돈으로 마음을 달래기도 하니까요. 다만 7월에는 그 달램이 나를 편하게 하는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를 더 불안하게 하는지 한 번만 따뜻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1번 분들은 7월에 돈을 무겁게 다루기보다 살림을 정돈하듯 다루는 게 좋아 보여요. 내 통장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보살피는 느낌으로요. 쌀그릇 카드가 보여주는 건 풍요의 시작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큰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 정리하듯 서랍 정리하듯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돈과 물건과 시간을 다시 배치하는 데서 금전운이 살아나요. 다듬이돌 카드는 조금 번거로워도 반복이 힘이 된다고 보여주고요. 조왕신 카드는 생활이 안정되면 돈의 불안도 같이 잦아든다고 말해요. 보자기 카드는 마지막으로 덮어둔 것 하나를 풀어보라고 조용히 짚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큰 결심이 아니에요. 조용히 앉아서 이번 달 고정비를 적어보는 것, 자동 결제 중 안 쓰는 것을 찾아보는 것, 최근에 마음이 허해서 쓴 돈이 무엇인지 보는 것, 이런 작은 확인들이 7월 금전운을 바꾸는 첫 단추로 보여요. 너무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카드가 보여주는 분위기는 분명히 정리하면 살아난다는 쪽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크게 늘지 않아도 불안이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줄면 선택이 부드러워져요. 선택이 부드러워지면 돈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은 소금 카드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소금 카드는 정화의 느낌이 강합니다. 금전운에서 소금 카드가 나올 때는 돈을 더 끌어오기 전에 먼저 털어낼 것과 정리할 것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7월에는 아까워서 붙잡고 있던 소비 습관이나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작은 지출을 정리하는 게 꽤 중요해 보여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을 잡아주지만 또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의미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돈의 흐름을 탁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씩 씻어내는 느낌이에요. 특히 7월 중반쯤에는 내 돈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도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문살 카드가 옆에 나왔거든요. 문살 카드는 경계와 보호를 보여줘요. 문은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고 창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들어오게 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죠. 이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1번 분들이 돈과 관련해서 경계를 조금 더 세우는 게 필요해 보여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쓰는 돈, 분위기상 내야 하는 돈, 내가 안 내도 되는데 괜히 마음 불편해서 부담하는 돈, 이런 게 있다면 7월에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마음이 약한 분들일수록 더 중요해요. 돈은 숫자이기도 하지만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누가 밥값을 냈는지, 누가 선물을 했는지, 누가 더 많이 챙겼는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1번 분들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흐름이 아니라 내 통장의 문을 조금 더 단정하게 닫고 여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이번에는 내가 어렵다. 이번 달은 예산을 정해뒀다. 이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같은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세게 밀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문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가마니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참 좋습니다. 앞에서 쌀그릇 카드가 기본 그릇이라면 쌀가마니 카드는 쌓이는 돈, 모이는 돈, 저장되는 돈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7월에 정리를 잘하면 하반기로 가면서 금전 기반이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어 보여요. 아주 크게 한 번에 불어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번 달은 생각보다 덜 빠졌네. 지난달보다 조금 남았네.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둬도 되겠네.
하는 식으로 안정감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해요. 돈은 한 번에 커지는 것보다 세지 않고 머무는 경험이 쌓일 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쌀가마니 카드 옆에 성주신 카드가 같이 나왔습니다. 성주신 카드는 집터, 가정, 중심,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금전운에서 성주신 카드가 마지막 쪽에 나오면 1번 분들의 7월 돈운은 결국 내 집, 내 생활, 내 자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이사, 집수리, 가족 생활비, 월세, 관리비, 가전제품, 주거와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도 카드에 들어와요. 지출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지출이 허투루 빠지는 돈이라기보다는 기반을 지키기 위한 돈일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는 게 좋아 보여요. 1번 분들은 7월에 돈을 벌 기회도 중요하지만 내 공간을 안정시키는 것이 금전운과 연결됩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소비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정리가 좋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 첫째 주나 초반에 지갑과 통장, 카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쿠폰, 만료된 카드, 이런 것들을 빼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부엌이나 현관 쪽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항신 카드와 성주신 카드가 같이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먹는 자리와 들어오는 자리가 맑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 결제 확인이에요. 소금 카드가 정리를 말하고 문살 카드가 경계를 말하니까 안 쓰는 구독 서비스나 습관적인 결제를 끊어내는 게 7월에는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큰 돈을 아끼려다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 매달 조용히 빠지는 작은 돈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어도 그게 모이면 쌀가마니 카드처럼 저장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돈을 아끼는 일을 벌받듯 하지 마시고 내 편을 들어주는 일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다만 말투는 부드럽게요. 나 요즘 힘들어 하고 감정만 쏟기보다 이번 달은 이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 이 부분은 같이 조절해보면 좋겠어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문살카드는 닫힌 문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닫는 문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는 것이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가게 만드는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을 조금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컵을 머리맡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 올려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7월에는 내 돈이 새지 않게 도와주세요. 필요한 곳에는 쓰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해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성은 크기보다 마음의 결이 중요하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가 내 생활을 함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먼저 서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단정해질 수 있어요. 1번 분들 7월 금전운을 정리하면 불안 속에서 시작하지만 정리하면서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쌀그릇 카드로 기본을 보고 다듬이돌 카드로 오래 버틴 시간을 인정하고 조항신 카드로 생활의 온도를 회복하고 보자기 카드로 감춰둔 문제를 풀어보는 것, 그리고 소금 카드로 씻어내고 문살 카드로 경계를 세우고 쌀가마니 카드로 조금씩 모으며 성주신 카드로 내 자리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큰 돈을 향해 불안하게 뛰는 달이 아니라 내 돈의 집을 다시 세우는 달입니다.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마음 표현해 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7월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필요한 돈은 필요한 자리로 들어오고 새던 돈은 조금씩 멈춰가길 바라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지 않게 흐름을 차분히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처럼 무료로 질문 하나를 타로카드로 살펴드리는 안내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2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받을 돈이 제자리를 찾아오는가, 미뤄진 결정이 마무리되는가, 내가 서명하거나 확인해야 할 일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쪽으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큰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미 말이 오갔던 돈, 서류로 묶여 있던 돈, 약속은 있었지만 마무리가 늦어진 돈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왜냐하면 카드들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말하지 않고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해야 풀린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맨 앞에 도장 카드가 나왔어요. 도장이라는 건 그냥 찍는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찍기 전까지 여러 번 읽고 확인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물건이에요. 이번 분들의 7월 돈 흐름도 비슷해요. 계약서, 정산서, 입금 확인, 환급, 급여, 수수료, 거래 조건 이런 말들이 주변에 떠올라요. 혹시 이미 말은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상대가 답을 미루고 있거나 내가 확인해야 할 서류를 계속 뒤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이 도장 카드는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진다는 느낌도 있지만 동시에 확인 없이 마음만 앞서가면 안 된다는 조심스러운 안내도 같이 줍니다. 그 옆으로 장지 카드가 이어집니다. 장지 카드는 아직 완전히 쓰이지 않은 종이, 새로 적어야 하는 기록 혹은 시작을 기다리는 문서의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돈이 말로만 오가는 게 아니라 종이, 문자, 메일, 계약 내용, 신청서, 고지서처럼 형태를 갖춰야 움직인다고 봐요. 이번 분들 중에는 그 사람이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처리된다고 했는데, 기관에서 연락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기다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는 그거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 보여요.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는 분명해요. 말보다 기록, 느낌보다 증거, 기대보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차갑게 들리면 안 되는데요. 이번 분들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돈은 마음만으로 흘러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약속했어도 일정이 밀릴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작은 숫자 하나가 틀려서 입금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지카드는 이번 분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한 번 더 챙겨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카드처럼 보여요.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부드럽게만 넘겨왔던 부분이 있다면 7월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듭 카드가 나와요. 여기서 마음이 한번 걸립니다. 매듭 카드는 묶여있는 것, 풀리지 않은 약속, 서로 말은 했지만 끝맺음이 안 된 상태를 보여줘요. 돈으로 보면 받을 돈이 묶여있거나 정산이 늦어지거나 계약 조건이 애매하게 남아있거나 내 마음속에서 이걸 다시 말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는 장면이 떠올라요. 이번 분들은 혹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돈 달라고 말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까? 괜히 관계가 어색해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말을 삼킨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듭은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오래 두면 더 단단히 조여질 때가 있어요. 지금 카드의 결은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해요. 7월에는 애매한 돈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지는 말투로 몰아붙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말씀 주신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상 가능 날짜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처럼 차분하게 묻는 흐름이 좋아 보여요. 이번 분들은 차분히 말하면 오히려 상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보다 도장 카드와 장지 카드처럼 기록을 바탕으로 말할 때 금전운이 움직여요. 그리고 글문도사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문서, 공부, 글, 자격, 서류, 정리된 지식과 관련이 깊어요. 이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리해서 말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적고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프리랜서라면 견적서나 계약 조건을 다시 보는 게 좋고,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 수당,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고, 사업이나 거래가 있는 분이라면 세금 계산서, 입금일, 환불 규정, 계약 기간 같은 세부 조건을 봐야 해요. 글문도사 카드는 대충 넘긴 줄 하나가 나중에 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돈이 걸린 문서는 읽을 때 이상하게 피곤하잖아요. 글씨도 작고 말도 어렵고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넘기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분들의 7월에는 바로 그 작은 글씨가 중요합니다. 할인 조건, 수수료, 자동 연장, 위약금, 지급일, 신청 마감 이런 것들이요. 카드들이 보여주는 장면은 마치 책상 위에 흰 종이가 놓여 있고 옆에 도장이 있고 그 종이 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실이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분들은 확인만 제대로 하면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못 푸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할 매듭이 어디 있는지 아직 정확히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내가 받을 돈 목록을 따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환급금, 포인트, 미정산 금액, 빌려준 돈, 예전에 신청하려다 잊은 지원금, 거래처 입금, 중고거래 정산, 지인과 나눠야 할 비용까지요. 적어놓고 보면 머릿속에서 뭉쳐있던 걱정이 조금 분리됩니다. 이 돈은 연락해야 하는 돈, 이 돈은 기다려야 하는 돈, 이 돈은 포기해도 되는 돈, 이 돈은 다시 확인해야 하는 돈, 이렇게 나눠지면 마음이 덜 흔들려요.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흐름을 보려면 종이에 꺼내놓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번 분들에게 7월은 돈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지 않는 달이어야 해요. 도장카드는 내 권한을, 장지카드는 내 기록을, 매듭카드는 내 미해결 과제를, 글문도사카드는 내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돈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확인을 요청해도 괜찮고 내 몫을 챙겨도 괜찮아요. 다만 그 방식은 따뜻하고 차분하게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이번 분들의 힘은 날카롭게 몰아붙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정리하고 정확히 짚는 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 신칼카드가 나옵니다. 신칼카드는 이름만 들으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겁을 주는 카드가 아니라 정리의 카드로 보여요. 칼은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엉킨 것을 끊어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쓰는 도구잖아요. 7월 후반에는 애매하게 이어져 있던 돈 문제를 정리할 힘이 생깁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인지, 조건을 바꿀 것인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장면이 올 수 있어요.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루기만 하는 흐름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신칼카드 옆에 각카드가 놓입니다. 각카드는 체면, 예의, 권위, 격식을 보여줘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오면 참 현실적인 장면이 떠올라요. 돈 문제를 말해야 하는데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상대가 윗사람이라 조심스럽거나 오래 알고 지낸 관계라 금전 이야기가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7월에 체면 때문에 손해보는 흐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예의와 희생은 조금 다릅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사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흐려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결국 말투에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칼카드는 그 전에 정리하라고 말해요. 각카드는 말의 품격을 지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7월에 차분하지만 분명하게가 핵심입니다. 세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 기준을 흐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비단함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귀한 제안, 값진 기회, 품격 있는 결과의 느낌이 있습니다. 앞에서 도장 카드와 장지 카드가 나왔고 뒤에서 비단함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번 분들이 정리를 잘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이나 돈의 마무리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요. 특히 문서, 계약, 거래, 정산, 제안서, 포트폴리오, 자격, 글과 관련된 일에서 금전적인 연결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 이번 분들의 능력을 보고 제안을 줄 수도 있고 예전에 넣어둔 서류나 신청건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잠깐 멈췄던 거래가 다시 부드럽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단함 카드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제안도 속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해요. 비단으로 쌓여 있으면 참 귀해 보이지만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7월에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기뻐하되 조건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방식, 기간, 책임 범위, 수수료,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까지요.
좋은 기회니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이 기회가 내 생활과 통장에도 실제로 도움이 될까를 보셔야 해요. 이번 분들은 마음이 따뜻해서 누가 좋게 말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7월에는 그 친절함 위에 기준을 하나 더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나옵니다. 칠성님 카드는 복록, 보호, 길게 이어지는 운의 설계도 같은 느낌을 줘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당장 눈앞의 돈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재정 계획을 보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어요. 7월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정리되는 돈이 하반기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작은 정산 하나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다음 계약의 기준이 되고 다음 수입의 단가가 되고 앞으로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칠성님 카드는 또 정성의 카드처럼도 느껴집니다.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작은 것 하나를 챙기는 것, 돈의 흐름을 적어보는 것,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것, 미뤄둔 신청을 끝내는 것, 이런 꾸준함이 결국 복록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7월에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하루에 10분이라도 돈과 관련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수증을 모으고 입금일을 적고 연락해야 할 곳을 표시하고 보낼 문장을 미리 써두는 것.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번 분들 금전운에는 꽤 큰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받을 돈과 나갈 돈을 한 장에 같이 적어보세요. 머릿속에서만 계산하지 말고 종이나 메모장에 꺼내놓는 게 좋아요. 받을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에게 확인해야 하는지, 나갈 돈은 고정비인지 일시적인 지출인지 나눠보세요. 그리고 또 연락해야 할 정상건이 있다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문장을 먼저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지난번 건 정산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처럼 짧고 단정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도장 찍거나 동의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읽어보세요. 바로 결정하기보다 다시 읽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책상 위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돈과 문서가 연결된 흐름이라 서류가 쌓인 자리, 오래된 고지서, 열어보지 않은 봉투, 이런 것들을 치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두고 마음속으로 내 몫의 돈은 차분히 들어오고 애매한 일은 분명히 정리되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셔도 좋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성은 내가 내 삶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작은 확인과 정리가 쌓이면 흐름도 조금씩 응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을 정리하면 미뤄졌던 돈과 문서가 다시 움직이는 달입니다. 도장카드가 결정의 문턱을 보여주고, 장지카드가 기록의 필요성을 말하고, 매듭카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약속을 드러내고, 글문도사카드가 꼼꼼한 확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신칼카드가 애매한 흐름을 정리하게 하고, 갓카드가 체면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고 짚어주며, 비단함 카드가 좋은 제안과 귀한 결과를 열어주고, 칠성님 카드가 장기적인 복록으로 흐름을 이어가요. 이번 분들은 돈 문제 앞에서 너무 작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충분히 분명할 수 있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내 몫을 챙길 수 있어요. 7월에는 특히 확인이 복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차분히 묻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더 빨리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7월이 불안한 계산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마음이 놓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 리딩이 편안하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마음 한번 보내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몫은 너무 늦지 않게 확인되고 정리할 것은 부드럽게 정리되며 좋은 제안은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들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7월 금전 흐름을 차분하게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살펴드리는 안내도 하고 있어요.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작게 들어오는 돈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달로 보여요.
아주 큰 돈줄이 한순간에 열리는 느낌이라기보다 작은 연락, 작은 제안, 작은 판매, 작은 부수입, 작은 용돈 같은 흐름이 먼저 움직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서 키우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흐름은 조금 따뜻하게 봐야 해요. 왜냐하면 카드들이 보여주는 시작점이 엄청 화려하진 않아도 생기가 있어요. 지갑 안쪽에서 동전이 짤랑이는 느낌처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시 움직일 수 있어 하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맨 앞에 제동자 카드가 나왔어요. 제동자 카드는 작은 재물, 뜻밖의 금전 유입, 귀엽고 반가운 돈의 씨앗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중에는 7월에 크지는 않지만 기분 좋게 들어오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잊고 있던 정산, 소소한 환급, 중고거래 수입, 부업 첫 결제, 작은 선물, 누군가가 챙겨주는 금전적 도움 같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앞으로의 동의를 결정한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혹시 3번 분들 이런 마음 있으셨을까요? 이 정도 벌어서 뭐 하겠어? 이건 너무 작아서 의미 없지? 내가 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7월에는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 안에 다음 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들어온 부수입이 작아도 그걸 통해 누가 나를 알아보고 다시 연락이 오고 작은 일이 다음 일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여요. 제동자 카드는 마치 어린아이가 복주머니를 들고 살짝 문틈으로 들어오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아직 손에 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면 집 안에 웃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옆으로 풍경 카드가 이어집니다. 풍경 카드는 변화 신호, 바람의 움직임, 작지만 분명한 소식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풍경 카드가 나오면 아주 큰 소리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알림이 옵니다.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댓글 하나, 문의 하나, 제안 하나처럼요. 3번 분들의 7월은 돈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반응해야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잘 봐야 하고 작은 제안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풍경 카드는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는 3번 분들이 조금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올려둔 글, 내가 정리한 물건, 내가 소개한 서비스, 내가 보여준 재능, 내가 누군가에게 가볍게 말한 계획이 바람을 만나야 소리가 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용하지만 조금만 걸어두면 누군가 보고 지나가다가 이거 아직 해요? 이거 얼마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하고 물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오던 일이 있다면 그걸 다시 꺼내놓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크게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보이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꽹과리, 장구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시작의 소리, 판이 열리는 소리, 리듬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앞에 제동자 카드와 풍경 카드가 작은 돈과 작은 신호라면 꽹과리 장구 카드는 그 신호를 가지고 실제 움직임을 만드는 카드로 보여요. 3번 분들 7월에는 조용히 기다리는 돈보다 알리고 움직일 때 살아나는 돈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글을 다시 올린다든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공지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능한 일을 알려본다든지 미뤄둔 부업 페이지나 프로필을 손본다든지요. 이런 행동들이 금전운을 깨우는 장면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크게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꽹과리 장구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판을 크게 키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7월에 3번 분들은 리듬을 되찾는 게 먼저예요.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정리하고 문의가 오면 너무 늦지 않게 답하고 작은 거래라도 성실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 리듬이 쌓이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마음이 지쳐있던 분들은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 분위기는 아주 차갑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시 소리를 내봐도 괜찮다는 쪽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3번 분들에게 참 중요해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투명함, 정화, 진실한 마음, 깨끗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좋지만 그 마음이 불안이나 조급함으로 탁해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해서 아무거나 잡는 흐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맑게 이어지는 흐름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3번 분들은 7월에 제안이 들어와도 조건이 너무 흐리거나 내 마음이 찜찜하거나 설명이 애매한 일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작은 동일이 열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급한 마음이에요. 당장 돈이 필요하면 조건이 조금 이상해도 넘기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맑은 물그릇 카드는 그럴수록 물을 흐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하는지, 얼마를 받을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서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이 부분을 맑게 해두셔야 해요. 그래야 제동자 카드가 들고 오는 작은 복이 흔들리지 않고 커질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투명해야 오래 갑니다. 3번 분들의 7월 초중반을 한 장면으로 보면 작은 복주머니를 든 제동자 카드가 먼저 들어오고 문 앞에 걸린 풍경 카드가 살짝 울리고 그 소리에 맞춰 꽹과리, 장구 카드가 판을 열고 가운데 맑은 물그릇 카드가 조용히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시끄럽게 욕심내는 흐름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움직이면 작은 돈이 소리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7월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걸 정리해서 나누는 일,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는 일, 짧은 상담이나 작업을 받는 일,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꺼내는 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들은 7월에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셔야 해요. 누가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글에 문의가 오는지, 어떤 물건이 팔리는지, 어떤 능력을 좋게 봐주는지. 돈은 꼭 통장에 찍힌 숫자로만 신호를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 속에서도 동일이 보이고 자꾸 반복되는 요청 속에서도 동일이 보입니다. 풍경 카드가 바로 그 신호를 알려줘요. 가볍게 지나가는 말 같아도 그 안에 이쪽을 더 키워봐도 좋겠다는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부터 계산하기보다 어떤 반응이 오는지, 내가 무엇을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마음을 덜 탁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동자 카드는 돈의 씨앗이고 풍경 카드는 신호이고 꽹과리 장구 카드는 시작이고 맑은 물그릇 카드는 기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나오면 7월에 3번 분들은 작은 시작을 통해 금전 감각을 되찾는 분들로 보여요.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만 있지는 마세요. 나를 알리고 내가 가진 것을 꺼내고 들어오는 신호를 차분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흐름에서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발원문 카드는 소원을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글로 적고 방향을 세우는 카드예요. 7월 후반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막연히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수입의 모양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수입을 만들고 싶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기간 안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써보는 거예요. 발원문 카드는 마음을 글로 세울 때 현실의 방향이 잡힌다고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번 분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사줄까? 내가 이걸 돈 받고 해도 될까?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발원문 카드는 완벽해진 다음 시작하라는 카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라는 카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돈의 흐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어보세요. 돈을 바라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안정시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내 재능을 제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라면 충분히 소중합니다. 발원문 카드 옆에는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고급스러운 제안, 내가 가진 가치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3번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7월에는 내가 가진 것을 너무 싸게 내놓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가격을 높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는 일의 설명, 이미지, 소개 문구, 전달 방식이 너무 허술하면 좋은 기회도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비단 카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여주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면 사진을 조금 더 밝게 찍고 설명을 정리해 보세요. 서비스를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시간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부드럽게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글을 쓰는 분, 상담을 하는 분, 디자인이나 작업을 하는 분, 손재주가 있는 분, 장사를 하는 분들은 특히 7월에 소개 문구를 다시 다듬는 게 좋아요. 비단카드는 내 가치를 감싸주는 천이에요. 안에 든 것이 귀하다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말고 정성스럽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수굿 카드가 이어집니다. 재수굿 카드는 금전운에서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직접적인 카드예요. 재물 상승, 사업운, 기회, 번창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수굿 카드는 그냥 복이 온다고 손 놓고 기다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판을 차리고 내가 받을 준비를 하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의 7월 후반에는 실제로 돈을 부르는 행동을 해야 흐름이 살아나요.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것보다 연락하고 올리고 정리하고 제안하고 다시 시도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카드들이 이어지는 모양이 참 좋습니다. 발원문 카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어라고 하고, 비단 카드가 그것을 귀하게 보여줘라고 하고, 재수국 카드가 받을 준비를 하고 움직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분들의 7월은 작게 시작한 동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키우는 달이에요. 작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하고 꺾지 마시고 이 흐름을 어떻게 한 번 더 만들 수 있을까를 보시면 좋습니다. 첫 거래가 들어오면 후기를 받아보고, 첫 문의가 오면 비슷한 문의가 또 오도록 설명을 보완하고, 첫 수입이 생기면 그 돈을 그냥 써버리지 말고 일부라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수천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수천왕 카드는 많은 손과 많은 눈으로 살피고 돕는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에서는 여러 방향을 동시에 살펴보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한 가지 길만 붙잡고 답답해하기보다 내가 가진 가능성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 사람들이 자주 부탁하는 일, 예전에 배운 것, 아직 꺼내지 않은 재능,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천수천왕 카드는 혼자 막막하게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카드처럼 느껴져요. 3번 분들은 7월에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하나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걸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생각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전체 금전운이 막힌 건 아니에요. 한쪽 문이 조용하면 다른 쪽에서 풍경카드가 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물건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내 경험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는 내가 정리한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천수천왕 카드는 너무 좁게 보지 말고 도움의 손길과 기회의 시선을 넓게 보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수입 목록을 5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조금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것,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해볼 수 있는 것, 주변 사람이 부탁했던 것,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까지요. 그리고 그중 가장 부담이 적은 것 하나를 먼저 움직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잡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제동작 카드처럼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내 제안이나 판매 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비단 카드가 있어서 보여지는 결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어둡다면 다시 찍고, 설명이 길기만 하다면 핵심을 앞에 놓고, 가격이나 조건이 애매하다면 부드럽게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보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적으면 더 따뜻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깨끗한 물 한 컵을 두고 작은 종이에 7월에 이루고 싶은 수입 목표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금액을 크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작은 동일이 맑게 열리고 좋은 인연과 연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정성은 거창한 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탁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데서도 충분히 쌓입니다. 3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큰 소리로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복주머니,
작은 풍경 소리, 작은 장단, 맑은 물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글로 적고 비단처럼 정성스럽게 보여주고 재수국 카드처럼 받을 준비를 하고 천수천왕 카드처럼 넓게 살피면 흐름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어요. 3번 분들의 7월을 정리하면 작게 들어오는 돈이 씨앗이 되는 달입니다. 제동작 카드가 작은 재물의 시작을 보여주고 풍경 카드가 신호와 연락을 알려주며 꽹과리, 장구 카드가 다시 움직일 리듬을 열어줍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돈 앞에서 마음을 맑게 두라고 하고 발원문 카드는 원하는 흐름을 적어보라고 하며 비단 카드는 내 가치를 정성스럽게 보여주라고 말해요. 재수국 카드는 실제 행동이 복을 부른다고 짚어주고 천수천왕 카드는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넓게 보라고 안내합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7월에는 작은 돈도 가볍게 흘러가지 않고 좋은 신호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맑고 따뜻한 수입길이 조금씩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7월 금전 흐름을 천천히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살펴드리는 안내도 하고 있어요. 마음에 계속 남아있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4번 분들의 7월 금전운은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정리하고 다시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달로 보여요. 이 흐름은 처음부터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볼 필요는 없어요. 카드들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나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래 방치된 문제를 정리해서 새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기보다 들어올 자리가 어수선했고 받을 준비가 조금 늦어졌고 지나간 지출의 찌꺼기가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맨 앞에 돼지머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돼지머리 카드는 고사, 큰복, 재물의 상징처럼 보여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첫머리에 나오면 4번 분들 안에 복을 받을 그릇 자체는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버티는 흐름이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한 번은 크게 풀리고 싶어 하는 마음, 이번에는 제발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 그리고 실제로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느껴집니다. 다만 이 카드가 말하는 복은 아무 준비 없이 덜컥 들어오는 복이라기보다는 정리와 예의를 갖춘 뒤 들어오는 복에 가까워요. 혹시 4번 분들 최근 몇 달 동안 돈이 나갈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흐름은 느리게 느껴지셨을까요? 큰돈이 한번 나가고 나서 마음이 계속 움츠러들었다든지 계획했던 지출보다 더 많이 쓰게 됐다든지 가족이나 집안일 때문에 돈이 묶였다든지요. 혹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 감으로 버텼는데 요즘은 그 감이 잘 안 맞아서 더 불안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돼지머리 카드는 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은 있는데 그 복을 맞이하기 전에 치워야 할 것이 있다고 보여줘요. 그 옆으로 뒷전 카드가 이어집니다. 뒷전 카드는 이름 그대로 뒤에 남겨둔 일, 미처리 문제,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 돈 흐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잔여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뤄둔 결제, 오래된 청구서, 대충 넘긴 정산, 확인하지 않은 자동이체, 언젠가 처리해야지 하고 둔 세금이나 공과금 혹은 마음속에서 계속 찜찜한 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꼭 큰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마음을 눌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뒷전 카드는 4번 분들이 일부러 회피했다기보다 너무 피곤해서 뒤로 미뤄둔 느낌이 강합니다. 돈 문제는 확인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열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숫자를 보면 더 불안해질까봐 일단 오늘은 넘기자 하고 접어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에는 그 접어둔 봉투를 하나씩 열어봐야 흐름이 가벼워집니다. 겁먹고 한꺼번에 다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충분해요.
뒷전으로 밀어둔 것이 줄어들수록 돈의 흐름도 덜 탁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로 불씨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중요합니다. 화로 안에 불씨가 있다는 건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4번 분들 금전운도 그래요. 겉으로는 지친 것 같고 한동안 돈 흐름이 차갑게 식은 것 같아도 안쪽에는 다시 살아날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불씨는 바람을 너무 세게 불면 꺼지고 너무 덮어두면 숨이 막히죠. 적당히 살피고 조금씩 장작을 넣고 천천히 키워야 합니다. 4번 분들의 7월 돈운도 무리해서 한 번에 크게 뒤집기보다 남아있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리는 방식이 좋아 보여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하던 일, 끊겼던 거래처에 잠깐 멈춘 부업, 다시 팔 수 있는 물건, 되살릴 수 있는 관계성 동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만 답은 아닙니다. 이미 한번 해본 것 중에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게 보여요. 혹시 예전에 잘 됐던 방식이 있었는데 요즘 손을 놓고 계셨다면 7월에는 그걸 다시 꺼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 예전과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맞게 작게 고쳐서 다시 불을 붙이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어 카드가 함께 나옵니다. 북어 카드는 액을 눌러두는 상징, 말라붙은 것, 오래 걸려 있는 것, 묵은 기운을 보여줘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돈 흐름이 한동안 말라붙은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반응이 느리고 기대한 만큼 들어오지 않고 어떤 일은 계속 걸려 있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요. 그런데 북어 카드는 동시에 액을 눌러주는 의미도 있어서 이미 큰일이 터지는 것을 막아내고 버텨온 기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동안 운이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느라 힘을 많이 쓴 흐름일 수 있어요. 이 네 장이 함께 보여주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돼지머리 카드가 앞에서 큰 복을 맞이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뒷전 카드가 뒤에 남은 미처리 문제를 가리키고 화로, 불씨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북어 카드가 오래 묶여있던 금전 흐름과 눌린 액을 말해요. 그래서 4번 분들의 7월 초중반은 복을 부르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희망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카드들이 아예 끊어진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 다시 맞이할 수 있는 흐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어수선하면 더 안 잡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통장 잔고도 잔고지만 머릿속에 미뤄둔 계산이 많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4번 분들은 7월에 그 마음속 계산서를 하나씩 접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이번 달에 처리할 것, 이건 다음 달로 넘겨도 되는 것, 이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이건 이제 놓아도 되는 것, 이렇게 나눠보세요. 뒷전 카드는 미처리 문제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마무리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7월 초반에는 집안에 오래된 물건, 묵은 영수증, 쓰지 않는 물건, 멈춰있는 계좌, 확인하지 않은 청구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북어 카드가 오래 걸려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공간에서 오래 방치된 것을 정리하는 행동이 금전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이 많으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돈의 결정도 늦어져요. 화로, 불씨 카드는 완전히 새로 만들기보다 남아있는 것을 살려라고 말하고 있으니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예전에 만들어둔 자료를 다시 활용하거나 멈췄던 일에 작은 불을 다시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4번 분들의 7월은 불안하게 돈을 쫓는 달이 아니라 내 돈의 마당을 쓸어내는 달이에요. 마당을 쓸어야 손님도 들어오고 고사상도 차릴 수 있잖아요. 돼지머리 카드가 보여주는 복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뒷전 카드와 북어 카드가 말하는 묵은 기운을 그대로 두면 그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욕심보다 정돈이 먼저예요. 그리고 정돈이 끝나면 화로 안불씨처럼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는 동일이 보입니다. 이제 흐름이 고사카드로 이어집니다. 고사카드는 사업 번창, 안녕, 정성을 들여 복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7월 후반은 그냥 돈이 들어오길 바란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를 실제로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사라는 건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상을 차리고 자리를 닦고 좋은 뜻을 올리는 일이잖아요. 금전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통로를 정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다시 시작할 계획을 작게라도 세워야 해요.
고사카드가 나올 때는 특히 장사, 사업, 프리랜서 일, 부업, 판매, 거래와 관련된 분들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사번분들 중에는 한 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멈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내 이름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서 미뤄둔 분들도 보여요. 이 카드는 너무 거창하게 판을 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복을 맞이할 자리를 비워두고 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가게라면 매장 입구, 작업자라면 책상, 온라인 판매라면 상품 페이지, 직장인이라면 업무 파일과 성과 정리, 이런 곳을 다시 닦는 느낌입니다. 그 옆에 금줄 카드가 나옵니다. 금줄 카드는 경계, 보호,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고사 카드 옆에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번분들의 7월에는 복을 맞이하되 아무 기운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너무 갉아먹는 일, 조건이 불분명한 제한, 나를 과하게 이용하려는 관계, 계속 손해를 보게 만드는 부탁은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야 해요. 고사 카드가 문을 여는 카드라면 금줄 카드는 그 문 앞에 걸어두는 보호의 줄입니다. 여러분, 돈이 급하면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일단 돈이 되니까, 이번만 참으면 되니까, 거절하면 기회가 끊길까봐 하면서 원하지 않는 조건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4번 분들은 7월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불씨가 탁해질 수 있어요. 좋은 돈은 내 생활을 살리는 쪽으로 들어와야지 내 마음을 계속 태우는 쪽으로 들어오면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금줄 카드는 동의를 막아라가 아니라 좋은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나쁜 흐름을 구분하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그 다음 마지국 카드가 나옵니다. 마지국 카드는 말 그대로 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흐름을 드리는 카드입니다. 앞에서 돼지머리 카드와 고사 카드가 나왔고 여기서 마지국 카드까지 이어지면 4번 분들의 7월 후반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경계 세우고 정성을 들인 뒤에 새 흐름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돈으로는 새로운 거래, 새 제안, 다시 시작되는 수입,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오는 도움, 멈췄던 일이 다시 움직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아주 갑작스럽게 크게 터지는 흐름보다는 준비한 만큼 부드럽게 들어오는 쪽이에요. 마지국 카드는 문을 열되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고도 보여줍니다. 좋은 흐름은 들어올 때도 절차가 있어요. 연락이 오고 조건을 확인하고 서로 맞춰보고 작은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 조금씩 커지는 시기입니다. 4번 분들이 7월 후반에 뭔가 제안을 받는다면 바로 들뜨기보다 이 흐름이 내 생활을 안정시키는 쪽인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상대도 책임있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맞이한다는 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집 안으로 들일 만한지 살펴보고 환영하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에 대신 할머니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끝에 놓이니까 4번 분들의 리딩이 훨씬 깊어집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가문, 대운의 판, 집안 내력, 큰 흐름을 조용히 잡아주는 어른의 기운으로 볼 수 있어요.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오면 4번 분들의 돈 문제가 단순히 이번 달 지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흐름, 오래된 책임감, 가족을 챙기느라 생긴 부담, 혹은 내 삶의 큰 방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분들은 혼자만의 돈을 벌고 쓰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돈을 움직이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대신 할머니 카드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판을 다시 짜라. 이 말이 4번 분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티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7월에는 돈 버는 방식, 쓰는 방식, 가족과 나누는 방식, 부탁을 받는 방식, 일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지출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너무 오래 당연한 사람처럼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은 판단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4번 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책임져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하는 때로 보여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집 안에서 돈과 관련된 공간을 하나 정해 정리해보세요. 지갑, 통장 파일, 서랍, 책상, 가게 계산대, 작업실 한쪽, 어디든 괜찮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은 버리고 필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으고 미뤄둔 고지서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안 쓰는 물건 중 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로 불씨 카드가 남아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것이 작은 돈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7월 안에 아주 작은 공지를 하나만 해보세요. 크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준비 중입니다. 소량으로 진행합니다. 문의 가능합니다.처럼 작은 문을 여는 것부터 충분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은 분들은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두고 집 안현관이나 부엌 쪽을 단정히 닦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힌 것은 정리되고 좋은 돈은 맑게 들어오며 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복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사카드와 마지굿카드가 함께 있으니 정성은 잘 맞습니다. 다만 무리해서 큰 비용을 쓰는 방식은 권하지 않을게요. 정성은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에 더 가깝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내 삶을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 쌓이면 흐름도 조금씩 정돈될 수 있어요. 사번분들의 7월 금전운을 정리하면 묵은 것을 정리한 뒤 새 복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돼지머리 카드가 큰 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뒷정 카드가 미처리 문제를 꺼내며 화로 불씨 카드가 아직 살아있는 돈의 가능성을 살립니다. 북어 카드는 오래 눌려있던 흐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더 큰 손실을 막고 버틴 시간을 말해요. 고사 카드는 정성을 들여 판을 다시 차리라고 하고 금줄 카드는 좋은 돈과 나쁜 부담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마지국 카드는 새 흐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보여주고 대신할머니 카드는 사번분들의 큰 금전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용히 안내합니다. 사번분들은 7월에 너무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하나씩 치우고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씩 다시 열어보세요. 돈운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도 사실은 여러분이 버티며 지나온 시간이었고 그 안에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불씨를 함부로 태우기보다 내 생활을 따뜻하게 드는 방향으로 살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7월에는 오래 묵은 걱정이 조금씩 정리되고 필요한 복은 부담이 아니라 안정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보내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편안하게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된 안내도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춤 부적이나 비방이 필요한 분들도 마음이 닿으실 때만 편안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7월 금전운이 무리한 기대가 아니라 정리된 자리 위에 들어오는 따뜻한 복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